여러분, BTS, 블랙핑크, 트래비스 스콧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가수라는 거? 그것도 맞지만은 최근에 가상세계에서 콘서트나 사인회를 연 글로벌 아티스트란 점이죠. 트래비스 스콧은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서 2020년 4월 45분 동안 콘서트를 했는데 수익이 2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20억 원으로 올렸어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트래비스 스콧이 2019년 오프라인 공연으로 거둔 하루 수익이 1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8억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공연보다 온라인에서 10배 더 번 거죠. 또 BTS는 올 5월에 롯데랑 함께 가상현실을 활용해 공연을 펼쳤어요. 이거 몇 명이서 봤을 것 같아요? 300만 명.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로 콘서트를 개최할 수 있는 잠실 주경기장에 한 5만 명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잠실 주경기장 만석보다 60배 정도 더 많은 인원이 콘서트에 몰린 거죠. 좀 더 화끈한 예 없냐고요? 블랙핑크가 지난 9월에 제페토라는 서비스에서 팬사인회를 열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몰렸는지 아세요? 5천만 명. 숫자로 따지면 대한민국 사람 전부가 온 거예요. 5천만 명이 모여서 뭘 했냐? 자기 아바타랑 블랙핑크 아바타랑 사진을 찍었어요. 이걸 사진이라고 해야 되나 스크린샷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가상 공간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건 확실하죠. 이런 가상 공간을 요즘에는 메타버스라고 부른답니다. 초월이라는 뜻의 메타와 세계라는 뜻의 유니버스를 합친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가상세계라고 하지 말고 메타버스라고 하면 좀 더 트렌디해 보이겠죠. 자, 오늘은 메타버스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사실 메타버스 관련 기업을 다 소개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은 사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다 갖다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핵심만 추려서 소개해 볼 겁니다. 먼저 플랫폼 기업을 보죠.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 그냥 간단히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 대표적이에요. 여러분, 현재 메타버스의 가장 진화된 형태가 뭔지 아세요? 바로 VR이에요. 맞아요. 머리에 이상한 거 쓰고 하는 거. 내가 보고 느끼는 현실이 가상세계로 대체되는 경험을 할 수 있죠. 그럼 페이스북의 가장 큰 정체성이 뭘까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거죠.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큰 SNS. 이 페이스북이 가진 VR 서비스가 오큘러스입니다. 이 오큘러스는 VR 기기와 앱마켓 서비스 같은 플랫폼을 다 가지고 있는 업체예요. 그것도 세계 최대 수준이죠. PC로 따지면 윈도우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델, 아수스 같은 기업이 합쳐진 형태랄까? 뭐 여튼 중요한 건 세계 최대 규모, 최고 수준 SNS와 VR을 활용해서 가장 진보적인 메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페이스북은 오큘러스를 활용해 이미 회의 같은 비즈니스 도구에서부터 게임 같은 엔터테인먼트 영역까지 폭넓게 발을 걸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제페토를 꼽을 수 있어요. 어디서 들은 것 같다고요? 앞에서 말한 블랙핑크 팬사인회가 여기서 열렸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죠. 몇 명이 모였다고요? 5천만 명. 제페토는 네이버 자회사예요. 40대 이상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세컨드 라이프 생각하시면 쉽고, 그보다 조금 덜 나이 드신 분들은 싸이월드 상상하시면 대충 모양이 짐작이 갈 겁니다. 일단 자신의 모습을 바탕으로 아바타를 만들고요, 방도 만들고 옷도 사고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소비는 대부분 다 할 수 있어요. 제페토는 또 다른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에서 분사했는데 이 스노우가 필터로 아주 유명해요. 자기 모습을 카메라로 비추면 실시간으로 그 위에 필터를 씌워서 개성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러니까 제페토는 자기의 모습을 사이버 공간에 아주 유니크하게 옮길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겁니다. 무엇보다 제페토의 어마어마한 장점은 주 이용자가 10대라는 거예요. 앞으로 경제력도 커지고 인터넷 사용 시간도 늘어날 아이들 말이죠. 이번에는 리니지로 유명한 NC소프트를 볼까요? 사실 게임사는 태생 자체가 메타버스에 기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상 공간에 캐릭터를 만들어 노는 게 게임의 본질이니까요. 게임 사업에 주력하던 NC소프트가 최근 만든 서비스가 유니버스라는 거예요. K-팝 스타들을 여기에 아바타로 구현하는 게 핵심 콘텐츠 중 하나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를 직접 꾸며보고 뮤직비디오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한 콘텐츠죠. 유니버스는 주로 글로벌급 아티스트보다는 아주 조금 인지도나 인기는 못 미치지만은 새로운 팬덤 시장을 노리는 엔터테인먼트 K-팝 관련 사업에서 니즈가 크다고 해요. 로블록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레고 같은 건데요. 사용자들은 로블록스 안에서 별도 규칙을 가진 게임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그 게임을 팔 수도 있죠. 가상세계 안에서 또 가상세계를 만들고 판다? 메타버스가 점점 어디까지 갈지 궁금해지죠. 이 로블록스는 올해 미국 증시에 상장했어요. 상장하는 날 42조 원 정도 기업 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 게임 대장주 NC소프트의 2배가 넘습니다. 사용자가 1억 명이 넘고요. 사용자는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가 대부분인데 여기서 게임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도 10대이거나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욱 있다고 보고 있죠. 이번에는 인프라 기업을 살펴볼게요. 플랫폼보다는 간단합니다. 온라인 세상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전기, 인터넷, 서버겠죠. 이 중에 특징적으로 메타버스와 직접 연관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회선을 제공하는 통신사일 겁니다.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면 메타버스는 성립이 안 되죠. 또 메타버스 서비스가 발전하면 할수록 네트워크 사용량도 늘어나겠죠.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고용량으로 제공하는 통신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통신사는 이 네트워크 운영을 넘어 직접 메타버스 사업도 추진한다고 해요. 탈통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통신에서 벗어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동통신 가입자를 보유한 데가 SK텔레콤이거든요. 여기가 최근 기업 분할, 그러니까 회사를 나누겠다고 선언했어요. 이 과정에서 박정호 대표가 존속회사, 그러니까 알짜인 통신 사업을 남긴 SK텔레콤을 인공지능,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기업으로 키우겠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사명도 바꾸고요. 물론 잘 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은 통신사가 메타버스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또 세계 최고의 클라우드 기업 아마존도 주목해 볼 만하고요.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컴퓨터에 그래픽 칩셋을 공급하는 엔비디아나 AMD도 꼭 눈여겨봐야 하죠. 메타버스 구현의 핵심이 유니크하거나 실사에 가까운 비주얼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엔비디아나 AMD가 만드는 그래픽카드는 블록체인 채굴 때문에 안 그래도 품귀 현상인데 메타버스 산업이 가속화되면 이런 현상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에요. 유니티를 볼까요? 유니티는 게임 하시는 분들이면 익숙한 기업일 거예요. 유니티는 게임 제작 툴로 유명한데 최근 이 회사가 집중하는 사업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겁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에 존재하는 물리적 시설이나 설비를 디지털로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물리 엔진과 3D 환경을 완벽에 가깝게 구현하는 게임 제작 툴이 강점을 가지는 분야죠. 만약에 물류센터 설비를 그대로 디지털로 옮기면 관리자는 현재 물류센터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오작동이 일어날 경우에도 바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죠. 요즘에는 광고를 찍을 때 실물을 동원하지 않고 거의 실사와 그래픽을 똑같이 구현하는 수준까지 진화했거든요. 그냥 눈으로 보면 이게 그래픽인지 실사인지 몰라요. 이 디지털 트윈의 본질이 결국 메타버스와 같습니다. 앞서 페이스북이 그랬듯이 유니티는 원한다면 이 시장에 직접 서비스를 내고 진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라도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 있겠죠. 유니티와 쌍벽을 이루는 게임 엔진이 언리얼입니다. 에픽게임즈가 만드는 툴인데요. 언리얼은 물리효과, 고퀄리티 그래픽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죠. 트래비스 스콧이 포트나이트에서 콘서트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 포트나이트가 에픽게임즈에서 언리얼로 만든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유니티, 언리얼 이들은 언제든지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으로도 진화할 수 있는, 아니 이미 영역을 넓히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무리가 아니죠. 자, 지금까지 메타버스가 뭐고 또 어떤 기업들이 메타버스에서 산업을 일구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좀 감이 오시나요? 안 오신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감이 안 오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거는 특별한 명칭을 붙였지만 사실 20년 가까이 우리 옆에 있었던 인터넷 기반 산업이거든요. 다만 그 형태가 조금씩 변화해 왔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인터넷이 없던 시대를 상상하면 아득하게 느껴지잖아요. SNS라는 용어도 처음에 뭔지 굳이 설명을 해야 됐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죠. 메타버스라는 것도 사실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는 특별한 명칭을 붙이지 않아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될 겁니다.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은 네이버나 유튜브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굳이 묻지 않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메타버스 산업에 관심을 가지려면 디지털 자산 시장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자산은 블록체인을 한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인터넷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통용되는 화폐 경제에 대한 이야기죠. 메타버스는 그 속성상 디지털로 이루어진 자산이 경제의 축이 될 겁니다. 이미 그렇게 됐죠. 그게 코인이든 대체불가 토큰이든 말이죠. 자, 디지털 세상이 가진 가치 어떻게 발전할지 궁금하지 않나요?